오늘도 운영의 금쪽 상담소 문을요 즐거운 마음으로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즐겁게 문을 왜요? 혹시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탄 냄새요? 냄새요? 뭐 잠깐만 어디 혹시 아침에 고기 구우신 분 있으세요? 무슨 탄 냄새요? 오늘 모실 고객님 말이죠. 예?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분이에요. 마음이. 결혼 생활 3년 차인데요. 햄 먹는 냄새가 막 아니라 그 진짜 뭐랄까 막 속이 막 썩어 들어가는 탄내 있잖아요. 속이 탄내. 예. 사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결혼을 계속 유지하시느냐 아니면 정말 이혼을 하시느냐 그렇죠. 이걸로 정말 뜨겁게 설전을 벌이고 계시더라고요. 결혼과 조심스럽게 이혼의 그 사이에서 고민 중인 우리 고객님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과 이혼 사이를 고민하다가 돌아온 전 금쪽이 엄마 김지혜고요. 철부지 같은 남편 파란 에이스 최성욱입니다. 너의 달콤한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너만 그렇게 내 곁에 꼭 머물러줘. So walk a little slower and open up your eyes. Sometimes it's 나와 참 내가 책을 쓴 게 무려 1500년 전 멋있어 보이려고 쓴 책인데 왜들 날 왜 그래? 네가 멀어서 사. 좀 적당히 해, 진짜.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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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두 분 이 방송에서 이 다투는 모습을 살짝, 아주 살짝 봤어요. 네, 살짝 지나가면서 살짝 네. 봤는데, 아니 두 분이 지금 뭐 하는 건데? 갑자기? 뭔데? 연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모가차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자꾸 뭐가라고 하셔가지고 이 모가차 드시면서 심신 안정, 피로 회복에 좋은 모가차 드세요. 지혜 씨랑은 저랑은 좀 인연이 있어요. 진짜요? 네. 이거 남편분이 계셔가지고. 말씀하셔도 돼요. 뭐예요? 아, 말씀하세요. 인연이 갑자기 이렇게 어색해진 분위기 뭡니까? 저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서. 왜냐면 2008년도에 저랑 그 미스테리 특공대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6, 7개월 같이 했었죠. 그쵸. 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귀신 잡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 저 알고 있었습니다. 네, 같이 방송하신 거.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 친구랑 사귀었었는데 그 방송 시작하면서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거기에 대한 연애 상담을 오빠가 이제 많이. 와, 나 이거 그냥 입국 다 하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 말씀을 해주시네. 자, 어찌됐든 두 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오늘 이렇게 상담소를 찾아주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고민이나 안 좋은 부분이 세상에 오픈이 됐잖아요. 네가 멀어서 사. 좀 적당히 해, 진짜.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좋을지 좀 이런 게 좀 고민이에요. 성욱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예전부터 저의 안 좋은 습관인 건 알고 있었는데요. 공감대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와이프랑 이제 싸울 때 대화가 안 되고 이런 걸 보면 또 아직도 내가 스스로 좀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두 분이 어떤 고민으로 찾아오셨는지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좀 남편의 경제관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몰라요. 빚이 없는 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대출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는. 네, 대출도 받아본 적도 없고 제가 신용카드를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용 엄청 좋을걸요, 저. 그래서 신용 엄청 좋을걸요, 저. 그래서 신용카드 안 만들었다서 신용이 좋은 게 아닌데. 이것만 봐도 경제관념이 어떤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뒤에 당연히 혼인신고, 애기, 이게 따라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99대 1? 아예 못 벌 때는 제가 뭐 100%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무리 커도 9대 1인 것 같아요. 좋죠. 솔직히 돈 많이 벌면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데 돈을 버는 거에 너무 치여 살다 보니까 조금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좀 더 작은 집, 그냥 작은 차에서 살면 어때? 우리가 행복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거짓말이고, 이거 나가도 되나? 국진함으로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124만 원? 왜 그래? 저걸 와이프 주려고 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 오늘 쓴 건 뭔데? 그러니까 얼마 만에 이게 산 거냐고. 그걸 왜 네가 정하는데? 그럼 누가 정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가 돈에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벌어서 사! 좀 적당히 해, 진짜. 이씨. 이런 경제관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게 드라마가 아닌 거지? 실제 상황이죠. 와. 이게 실제로 보니까 좀 더 심각하네. 짤보다도. 방송을 나오고 나서 너무 욕을 먹고 좀 의기소침해 있어서. 그러셨구나. 뭐 이제 SNS, 메시지 뭐 이런 게 전 난생 처음으로 그런 욕을 처음 들어봤는데, DM으로. 예, 그 DM으로 가장 심했던 게 언제 죽을 거냐, 예, 뭐 기생충이다, 뭐 이런 게 막 넘어오다 보니까 제가 대인기피증이 좀 생겨가지고. 그렇지, 맞아. 그렇게 돼. 예, 사람들이랑 이제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도 같이 공연하는 배우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화장실에 혼자 있고, 예, 그리고 뭐 소통도 잘 안 하고,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두 분이 좀 다투시는 분이 좀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네. 실제로는 좀 이렇게 어떻게 돼요? 벌이가? 그 비율적으로 따지면 네.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근데 99.9대 0.1인 것 같아요. 아하. 그래도 진짜 제가, 그 정도예요? 거의 저는 뭐 뮤지컬 공연 같은 거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컬 트레이닝도 좀 하고 있고요. 축가 같은 수입이 것도 하고. 있으시네. 뭐 축가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트레이닝 일도 최근 들어서
예, 최근 들어서 제가 시작한 거고 해가지고 월급으로 따져보면 제가 별로 안 되는 건데 그 버는 돈을 네. 전액을 와이프한테 이체를 다 해요. 그럼 돈이 큰 거네. 아 근데 이제 와이프 근데 이제 카드인데 자기가 번 돈을 저한테 줬는데 그 금액보다 명품 금액이 크다면 그건 제 카드로 산 게 맞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일단은 성욱 씨가 지혜 씨 카드를 원래도 가지고 다니시나 뭐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어요. 결혼 전부터 제가 카드를 줬어요. 연애 얼마 만에? 다시 만나고 1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아마 연애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카드는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저랑 같이 데이트를 나가도 제가 카드를 쓰는 좀 그림보다는 남편이 하는 게 더 나아 보여서 그렇게 주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금액보다 일을 해요. 일을 하면 자신의 페이가 뭐 얼마인지, 1년에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계산을 아예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나는 벌었어. 그리고 번 걸 너한테 100% 다 줬기 때문에 난 이런 걸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저는 서운했던 거였거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혼 만족도 검사를 해봤는데요.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가장 결혼 생활에서 이제 힘들어하고 갈등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똑같더라고요. 네. 경제적인 부분. 두 분 다. 두 분 다 이 결혼에 있어서 네, 두 분이 다 똑같아. 그건 딱 의견이 맞으시더라고요.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이 힘들 때는 그걸로 인해 다른 문제들이 더 또 연이어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연수입이 좀 두 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잘 벌었다 하면은 한 4, 5천까지는 벌지 않을까? 아, 1년에? 네. 근데 이제 수입이 아예 없을 때는 진짜 빵원일 때도 있고. 네. 네. 1년 동안. 네. 그럼 우리 지혜 씨는 연수입이 좀 어떻게 되세요? 그냥 매출로 보면 몇십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년에? 네,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 생활비라든지 각자 용돈은 어떻게 쓰세요? 용돈에 이런 어떤 제한은 안 줬어요. 어차피 카드를 쓰면 와이프 그 핸드폰으로 제가 다 뜨잖아요. 뭘 썼는지. 그렇죠. 거기서 이제 과하다 싶으면 성우가 그만이라고 연락이 오거나. 왜냐하면 다 알아요. 제가 뭘 사고 뭐 어디에 돈을 쓰는지. 따로 그러면 현금 용돈은 없는? 없어요. 따로 없는데 그냥 만약에 카드만. 필요하다 그러면 현금도 따로. 그럼 대체로 아무래도 지금 좀 허락을 받게 되겠네요. 뭐 살 때마다. 그렇죠. 제가. 네. 근데 몇만 원 이상이면 허락을 받게 됩니까? 보통. 친구들하고 한번 뭐 술을 먹었다. 그냥 일일이 다 허락을 받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봐도 되는 금액인데. 다 물어보게 돼요. 눈치를 보게 돼. 4명이서 커피 마시면 한 2만 원 네. 정도가 나온다고 치면 그것도 그냥 결제하면 되는데 나 이거 내가 사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마치 제가 못 사게 한 것처럼. 그럼 와이프 되는 입장에서도 되게 속상합니다. 네. 그렇죠. 그냥 성우가 사. 밥도 네가 사. 이러면 이거 밥은 한 10만 원 나올 것 같은데 괜찮을까? 자꾸 그러니까 저는 그 작아지는 게 싫어서 카드를 준 건데 요즘에 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였어요. 처음에 일 얘기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뭐 일에 대한 결정 같은 거를 좀 주저할 때 제가 이 방법은 어때? 뭐 이 방법은 어때? 이런 걸 몇 번 했는데 그게 좀 잘 됐어요. 운이 좋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
네 말대로 했더니 일이 되게 잘 풀려. 그럼 다음은 이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나 가수를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돈 버는 걸 해야 될까? 그러면 제가 그럼 가수를 계속 해봐. 그래도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 가수를 계속 해보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노력을 전혀 안 해요. 노력을 전혀 안 해요. 뭐 가수를 계속 하기 위해 뭐 사람들을 만나서 뭐 회사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보컬 뭐 연습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거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답답하니까 성우가 여기서 너가 발전하려면 작곡, 작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컴퓨터를 사줘요. 그러면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제가 하라는 대로. 앨범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또 지원을 해줘서 앨범을 내요. 1년 동안 또 잘 안 돼요. 그러면 나 가수가 아닌가 봐. 그럼 어떻게 하지? 저도 잘 모르는 길인데 계속 알려주기만 하고 정작 본인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어찌됐건 둘 중에 한 명만 벌면 되는 거니까 그럼 성우가 너무 연예인 쪽에 스트레스 받고 있지 말고 내 일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집안일 내가 못하니까 집안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 일을 좀 같이 하자. 근데 제 일이라고 한 게 별게 없었어요. 사진 찍어주고 요 정도였어요. 큰 일을 맡긴 게 아니었고 했는데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아니 가장이고 돈이 없으면 정말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왜 안 하지? 한번 그걸로 싸웠던 적도 있어요. 아니 남자가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서 와이프를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너무 나만 믿고 와이프가 돈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일은 안 해도 돼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얘기해도 해결이 안 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진지한 얘기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얘기하세요. 네. 제발 말을 해. 아니요 얘기하세요. 말을 하라고. 성우 씨 얘기하세요. 제발요. 궁금해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제가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냥 노력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제 막 혼돈스럽고 조금 와이프한테 솔직히 그냥 좀 점점 기대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제 스스로 판단이 안 서서 그냥 와이프 말이 맞구나 하고 그냥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좀 제 주장도 안 펼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인자 남편. 들어보셨어요? 1인자가 아니고 2인자 남편. 가부장적인 남편에서는 조금 완전 반대되는 얘기 같은데요. 네네. 이제 아내가 밖에 나가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돌보는. 그래서 이제 이걸 2인자 남편 이렇게 이제 재밌게 말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욱 씨가 보면 지금 2인자 남편이 맞긴 맞거든요. 사실 이제 고소득 아내를 둔 남편들, 그래서 아내가 이제 경제적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이럴 때 남편이요 생각보다 자괴감을 많이 느낀대요. 네, 이게 시카고 대학교의 그 연구 논문 결과인데요. 마음 안에는 약간 원망의 마음도 좀 생긴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상을 그냥 연구에서 발표한 거니까 아니 왜 그래? 뭐 이럴 건 없고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네, 그렇구나. 좀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네. 그래서 부부 갈등의 1위가 경제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꺼내놓고 하면 굉장히 치사해지는 것 같아서. 맞아. 네. 맞아요. 이게 치사한 느낌이 들지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두 분의 이게 뭐 이혼을 해야 돼, 계속 살아야 돼라는 어떤 갈등, 부부 간의 갈등이 꼭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하긴 해요. 뭔가 하긴 하는데 그게 과연 집안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도. 빨래도 내가 다 하고 그거 다 내가 개고 요리도 제가 다 하는 것 같고. 왜? 솔직히 제가 요리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요즘에 밀키트 이런 거 진짜 잘 나오거든요. 맞아. 그런 것도 근데 요리예요. 그거 다 순서가 있어요, 넣는데.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얘는 요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한 밀키트는 뭐였냐면 모든 재료가 막 들어있는 밀키트가 아니고 완성품? 그리고 뭔가 우리가 내가 돈 벌고 너가 집안일을 해라고 나눴으면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 2달 동안 청소기 돌린 적 한 번도 없을걸요? 돌리긴 하거든요.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와이프는. 중고등학교 때 학생부장 선생님이 청소 깨끗하게 했는데도 구석에 아이고. 먼지 굳이 찾아내가지고 너 이거 뭐냐고 다시 청소하라고. 거의 이 정도면 군대 사단장님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니까 진짜 네. 아하. 아니 우리 이 얘기 좀 해봅시다. 그 밀키트 논쟁 요리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 얘기 좀 나눠볼까요? 요리죠. 왜냐면 테이블 위에 딱 놓고 상대방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이면 요리인 거죠. 제가 자르지만 않은 것 뿐이지 똑같아요. 그렇지. 네. 그 과정을 누군가 도와줬을 뿐이지. 재료를 준비하게. 완성을 했잖아. 누가? 성욱 씨가. 맞아요. 그리고 아내가 먹었잖아. 그럼 요리지. 근데 이제 그럴 때 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다 하고 잠깐 뒤로 돌았는데 쓰레기통에 봉지가 하나 딱 있어. 그럼 그때 약간 아니, 그러니까 약간 좀 내려오거든요. 저런 생각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소기를 돌리는 거는 그럼 청소가 아니겠네? 아니 일일이 다 손으로 일일이 다 손으로 물걸레질을 해야 돼. 얘기가 다르지. 그잖아. 식기세척기에다가 넣으려면 음식물 쓰레기를 일단 다 버려야 되죠. 그쵸. 그죠? 한번 애벌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그럼 식기세척기에 넣어서 씻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설거지 한 게 아니네? 식기세척기가 한 거지? 그래도 내가 애벌을 하긴 했. 그러니까 밀키트가 왔어. 왜 하긴 한 거네? 요리한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게 네. 아니에요. 예예예. 이게 밀키트조차 한 달에 한두 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요리를 했다고. 나머지는 뭐. 그럼 어떻게 못 드세요? 밖에서 사 먹거나 배달시켜 먹거나 거의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요리를 전담으로 했다기에는 너무 횟수가. 근데 어쨌든 뭐 두 분 이야기로 네.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이걸로 의견이 다른 가정이 많아요. 맞아. 저희도 청결함의 기준도 되게 다르고. 많이 다른 것 같고 저는 이제 집에서 영상 촬영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명 같은 것도 되게 항상 밝아야 되거든요. 저희 집에 조명이 나갔어요. 1개가 나가더니 2개가 나가더니 3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조명을 이제 갈아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 당연히 남편이 갈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구 가는 일은 남자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왜냐면 어릴 때부터 저는 그거를 아빠가 갈아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우가 나 저것 좀 갈아줘 이랬더니 어떻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되물어봐요. 그럼 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글쎄 저거를 열고 전구를 바꿔 끼면 되는 거 아닐까? 이랬더니 그 앞으로 가요. 가더니 이 전구는 어디서 사? 그러니까 이렇게 다 물어봐요. 모든 걸. 그럼 제가
요 앞에 슈퍼 가면 팔지 않을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걸 못 찾았어요. 다 전구를 같은 거를 이제 못 찾아서 아직까지도 나가 있어요. 전구가. 근데 답답해서 그러면 지혜 씨가 그러니까 저도 약간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게 싸움이구나. 진짜 언제까지 안 하나 보자. 약간 이런. 저는 예.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는 줄 알고 이 정도로 밝기는. 그리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핑계인데 집이 충분히 밝았어요. 집이 충분히 밝았어요. 아주 굉장히 아주 그래서 눈에. 그래서 이 불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섰었고 와이프가 별말을 안 해요. 이게 자기가 정말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짜증이 나면 야, 너 왜 전구 안 갈아? 아, 너 진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싸움인지 있으니까. 몰랐구나. 네. 나 혼자만 기싸. 네. 얘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구나. 그리고 아무리 켰다가 꺼도 너무 밝아요. 입장에서 진짜 투명하신 세계가 분 같아. 나갔는데도 아직도 밝고.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 진짜 밝아요. 아직도 밝다. 4개쯤 나가봐야 그때 네. 조금 어두워지는지 한번 보실 것 어두웠으면 같아요. 제가 갈았죠. 근데 이제 제가 쭉 두 분의 말씀을 쭉 좀 긴 시간 들어봤는데요. 두 분은 각자가 갖고 있는 남성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여성성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제가 또 미리 좀 적어보시라고 했거든요. 요거는 남성성에 대한 건데 제가 몇 가지 읽어볼게요. 단순. 강인함, 나무, 우직함, 가장. 굉장히 일반적이다. 네. 또 여성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녀리다, 힘들다, 아프다, 보호받다, 행복하죠. 네. 좀 비슷한데요? 네. 아니, 두 분이 있으신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찌나 찰떡궁합입니다. 그렇죠. 찰떡궁합 맞죠? 아니, 생각하는 게 너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관념이 많은 분들이세요. 이게 전통적인 성 역할이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전통적인 성 역할. 네. 근데 문제는 이 생각과 갖고 계신 현실이. 내 다르네요. 관념, 개념과 완전 반대 역할을 하고 사시니 반대 역할을 하고 사시니 거기서 오는 갈등이 얼마나 마음이 좀 힘들었겠어요. 둘이 상은 똑같은데 현실이 다르니. 네. 현실에서 완전히 서로 역할을 반대로 하고 계시니까 네. 두 분이 다 힘드신 거죠. 네. 와.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만족하고 있으면 상관이 그렇죠. 없죠. 네. 네. 쭉 우리 지혜 씨랑 얘기를 나눠보고 또 여러 가지 체크한 것도 쓰신 것도 이렇게 보니까 지혜 씨가 어쩌면 마음 안에서 너무 퍼펙트한, 너무 완벽한 남편을 기준 삼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쭉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지혜 씨의 생각과 마음 안에 쭉 자리를 잡고 있었고 아까 확인하셨잖아요. 네. 그걸 원하면서 동시에 현실에서는 전업 주부 같은 남편의 역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남편은 지금 전업 주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또 그것도 잘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집에 오면 집도 착 치워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리도 좀 맛있는 거 이제 피곤해서 집에 오면 좀 맛있게 딱 해서 줬으면 좋겠고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좀 다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눈으로? 네, 어떤 어떠세요? 의미예요? 네. 어떤 의미예요? 그 지금의 눈빛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는 다 남편 잘못이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좀 지금 그냥 계속 듣다가 약간 멍해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구나. 이 생각 때문에 조금 순간 좀 미안해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의논을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소통이 좀 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좀 잘 안 되세요? 두 분 사이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점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이 맞다라고 해준 적이 없거든요. 답정 너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또 부닥치지. 제가 뭐 어차피 제 말은 정답이 아니니까.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전부터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넌 틀렸어. 너의 생각은 옳지 않아. 성우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건 틀린 방법이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거의 100% 안 하고 살아요. 100% 안 하고 살아요. 그만 물어봐. 모든 걸 저한테 다 의지하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결정을 다 저한테 해달라는 거. 아, 좀 그만 좀 물어봐라고 하면, 아, 내가 혼자 선택했다고 혼나면 어떡해, 뭐라고 한다든지. 내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자기 생각과 틀릴 거고 싸우기 싫고 와이프랑. 남편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안 싸우려고 네가 원하는 걸로 다 해준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을걸요? 네. 제 생각을 말하기가 겁나요. 너무 속상하고 내 얘기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막 답답해요, 저도. 막. 지금 인터뷰 영상을 이렇게 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셨거든요.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네. 안 물어보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물어봐 놓고 물어보기가 겁나요. 지금 이러는 상황이에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의견을 내세워야 될 때 그냥 여보 말에 다 동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은 거의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우리 성욱 씨가 생각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심지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아주 불편해하는 왜 꼬장꼬장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심지가 좀 없어서 슬라임 같은 사람이었어요. 맞아. 슬라임. 그래서 동그란 그릇에 넣으면 또 동그란 형태에 들어가서 그냥 잘 있고 네모난 그릇에다가 또 탁 넣으면 그냥 네모로도 잘 있어요. 오해 안 하실 거죠? 그럼요. 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막 엄청 고민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씨 엄청 공감하시네요. 네. 근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제 말을 반영을 안 한다고 해서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이 싫어하면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저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내가 예스맨처럼? 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의견 제시를 했을 때 그대로 따를 수도 있고. 근데 상대방 의견이 성욱 씨가 완전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집에 갔어. 나는 오늘 진짜 짬뽕 먹고 싶은데 자꾸 짜장면 먹으라 그래. 네. 그러면 알았어 그냥 짜장면 먹어요. 약간 불편해한다. 내가 짬뽕을 먹는 걸. 그러면 참을 수는 있죠. 근데 그냥 또 맞춰요? 네, 맞출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안 그래요. 저한테는 짬뽕 무조건 먹어요. 희한하네. 저는 만약에 뭐 해물탕을 먹었어요. 그럼 거기 맛있는 뭐 막 새우, 낙지, 뭐 가리비. 만약에 랍스타까지 있어. 저는 와이프 다 줘요.
진짜. 랍스타를 양보한다고요? 저 새우 까가지고 저 한 입 안 먹어도 다 줄 수 있어요. 오만둥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만둥이. 근데 저도 먹고 싶어요. 근데 얘가 너무 좋아하면 저 그냥 양보할 수 있어요. 너 다 먹어. 진짜 저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냥 제가 오늘 꽤 긴 시간 두 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는데요. 왜 이렇게 심지가 좀 없이 이렇게 슬라임 같단 말이에요. 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를 이왕이면 안 내고 사는 게 맞는데요. 화가 너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지나치게. 맞아요. 네. 네, 그냥 싸우는 네. 거 안 좋아하고 네네네. 피해요. 네. 예, 피하고 그냥 멀리하고 그냥 어떤 사람이 불편하면 그냥 안 보고 그냥 다툼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 그래서 극과 극인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싸움 있잖아요. 막 죽을 때까지 나는 싸우기 싫은데 계속 시비를 걸어와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때는 정말 크게 화를 내는데 그 중간 지점은 없는 것 같아요. 엄청 크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냥 안 싸우거나. 근데 거의 90% 이상이 피하고 안 싸우고 논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론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면 같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공격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는 정상적 공격성의 발달, 그래서 normal aggression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나면 발로 차요. 엄마 배를. 네. 그게 왜 차냐 하면 세상으로 나가서 나의 생존과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한 하나의 에너지와 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사람과 사람은 이런 내적인 힘의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욱 씨한테 굉장히 부당하게 해요. 그러면 꼭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 공격성이 잘 발달된 사람은 나의 존엄성과 나라는 존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실 내면 안에서는 내가 그렇게 함부로 대해질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건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 공격성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없으면 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툭 찌르면 쑥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상대가 함부로 대해요. 되게 무시하고. 네.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는 네. 잘 보여주고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 동의해요. 그러니까 싸워야 될 때 뭐 이제 성욱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무시를 당한다던가 그래서 일적으로 손해를 보고 어쩔 땐 제가 싸울 때도 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근데 그건 제가 할 게 아니잖아요. 성욱이가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뭐 싸움을 걸었어요. 말도 안 되게. 그래도 살짝 편을 들어주긴 하지만 싸워주지는 않는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하고 이건 절대 피할 수 없어서 크게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는 아마 저일 거예요. 저랑은 안 볼 수도 없고 피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붙으면 정말 크게 싸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아니까 잘 안 싸우려고 해요. 너무 세게 크게 팍 싸워버리니까. 피할 수 없는 대상이니까 네. 아내는. 네. 네. 아니 원래 좀 그러신 건지 아니면 또 지혜 씨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갈등을 좀 줄이고 싸움을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하셨는지 그건 되게 궁금해요. 근데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쉽지 않아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 입에서 말이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말 1도 못 하겠어요. 네. 이 문제가 어쩌면 명품 운동화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좀 그러셨어요? 어릴 땐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형제도 없거든요, 제가. 형제자매 없이 저가 외동. 독자예요. 몇 대 독자. 저 4대 독자입니다. 그러세요. 엄청 귀하게 자라셨겠네요. 아버지는 또 3대 독자. 제가 4대 독자이라서 당연한 얘기죠. 할아버지는 2대 독자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이게 뚝뚝 이렇게 쌓아놓은 굉장히 자식이 귀한 집에서 태어나셨네요. 자녀가 이렇게 많지 네. 않은. 심지어 아버지는 운전면허도 없으세요. 왜? 할머니가 위험하다고 지금까지. 운전시키면 안 돼. 3대 독자다. 어머니가 항상 운전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더 부모님들이 막 그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났을 때 그냥 저 혼자 뭐 못하게 어른들이 다 해줬던 기억이 나요. 오히려 고집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냥 원하는 걸 다 해주는. 네, 그냥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위험해, 만지지 마. 근데 다 갖다 주고 다 해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아니 근데 뭐 어린 시절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왜 이분이 슬라임 같은지 조금 또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과보한 거거든요. 네. 과보를 해서 자식이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중간 과정을 돕지 않은 거예요. 네. 그냥 어른들이 다 처리를 해줘버린 거예요. 네. 그럼 처리를 해주면 그 과정에서 아이가 못 배워요. 스스로 해내는 능력을 못 배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인이 돼서 또 가수로 데뷔를 하니까 매니저가 또 다 관리를 해주니까 그쵸. 사실은 저는 좀 이래요 라는 경험이 되게 적으신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아까 두 분이 인터뷰하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혼인신고를 안 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2세 계획을 뒤로 미루는 문제가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에 걸려서 좀 뒤로 미루시나요? 정말 크게 있죠. 그러니까 더 믿고 더 하나가 돼야지 부부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느낌이에요. 솔직히 못 믿어오신가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맞아요. 못 믿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믿어온 마음이 있으니까 미래, 아이를 키우면 아이는 부모로서 생을 다할 때까지 그냥 부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책임져야 되는 미래를 못 믿어오는데 같이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혼인신고나 아이를 또 계획하고 출산하고 이런 것들 다 미루시는 게 못 믿어오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봅시다.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꼭 지켜야 되는 정조의 신뢰를 못 믿어하는 분도 있어요. 나 이외에 누굴 좋아하지 않을까, 바람 피우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뭐 나를 속이고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이런 거에서 못 믿어온 게 아니시죠? 네. 못 믿어온 건 딱 하나예요. 뭐죠? 가장으로 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체면 불구하고 리어카라도 끌 거야. 여기 면에서 지금 네. 딱 못 믿어오신 거죠. 제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지켜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어허, 그러시구나. 제가 지혜 씨 이렇게 보니까 지혜 씨는 이 사랑은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나 약간 놀랬어. 보통 가장들이 그렇게 생각 많이 하는데. 아, 그래요?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위험에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지혜 씨는 그 책임 중에서도
경제적인 역할을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개념이 너무나 비중이 크고 그것만 생각을 하면 지혜 씨 입장에서는 쌍코피 터지게 밖에 나가서 리어커를 끌지 않는 성욱 씨는 지혜 씨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가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억울함이 생겨요. 왜? 본인은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정말 온몸이 무너져라. 난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데 내가 어떤 일을 겪는 줄 알아. 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왔는데 당신이 날 사랑하면 바닥 정도는 끈끈한 게 안 붙도록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약간 억울함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도 못 벌어오면서 밀키트로 음식을 해? 이런 말이 마음이 싹 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 돈도 못 벌어오면서 이게 전구 정도는 갈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돈도 못 벌면서라는 건 마음속의 생각이지만 그리고 그게 뭐 언제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살짝씩 언제나 순간 찰나 그런 게 싹 스친단 말이에요. 아주 생활 속에서 사소한 거죠. 싹 스쳐요. 이 억울함이 너무 커질 때는 어떨 때는 본인이 너무 고생한다는 거를 너무 많이 강조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고생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살이 붙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두 분의 이제 그러한 부부간의 애정이나 조화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어딜 가나 힘들다는 말 많이 한 것 같긴 자꾸 한데. 인스타그램에 썼다 지웠다 썼다. 네. 약간 그러더라고 내가. 근데 저는 문제가 성욱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고 아기에 대한 것도 이 아기도 내가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된다는 이게 금전적인 부분이 너무 크게 저한테 네. 다가와요. 네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자식은 낳아놓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비장하게 얘기하면 내가 죽어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지나친 책임으로만 느끼면 너무 어깨가 무거워요. 낳을 수가 없어요. 아 얘를 낳으면 행복하겠다가 아니라 얘를 낳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부모인데 그러면 이제 어깨가 너무 무겁죠. 사실 우리 지혜 씨는 사랑하면 할수록 책임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니까 잘 이해를 해볼 필요는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랑 이퀄 책임이라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을까요? 그 성욱이를 다시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저랑 만날 때 가장 멋있었던 남자가 다시 만났는데 너무 망가진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얘랑 무조건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겠다 이 사람을 좀 이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까지 했어야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막 제가 만든 것도 있어요. 막 명품 막 이런 것도 모르던 애한테 이거 뭐 입어라 뭐 해라 사람들한테 뭐 기죽지 마라 막 이렇게 뭐지? 왜 그래? 개인적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 오늘 쓴 건 뭔데? 너가 돈에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벌어서 사. 아, 적당히 해, 진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사랑의 어떤 표현이라든가 어떤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두 분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성욱 씨가 이렇게
꼭 필요한 공격성마저도 너무 없는 상태가 됐는지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그렇게 쭉 지내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땐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가장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뭔가 다 돈 관리부터 뭐 해결부터 다 하는 줄 알고 전 살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좀 돌아가셨어요, 일찍. 제가 한 1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있고 할머니도 계셨었거든요. 모시고 살았었는데 놔버리셨어요. 너무나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솔직히 싫었는데 지금 와서 또 생각해보니 좀 닮아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걸 보고 자란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우리 성욱 씨는 좀 어떠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제가 바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집안이 그냥 다 무너져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술밖에 안 마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힘들 때 그냥 좀 엄마 생각이 많이 나니까. 예, 맨날 울고 술 먹고 하다가 올바르게 좋은 삶을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 못하겠어요, 선생님. 너무 좀 술에 치여 살았고 저의 공백기도 다 그런 어떤 허송세월을 보낸 탓에 시간 낭비를 좀 젊음을 많이 낭비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우리 성욱 씨한테 어머니는 네네네. 사실은 정신적 지주이자 그쵸. 많은 문제를 의논하는 실질적인 의논 대상이자 네네네.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던 분이셨거든요. 네네네. 이 부모와 굉장히 따뜻했던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 평생 부모를 그리워하죠. 우리 성욱 씨는 어머니와 따뜻했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지금도 아마 평생 그리워하고 계실 겁니다. 네. 아마 평생 그리워하고 계실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 한 번도 운 적 없는데. 어머니를 굉장히 많이 그리워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지혜 씨를 만나기 이전에는 성욱 씨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 네. 사람이 어머니였던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사랑을 받을 때는 그 대상을 믿거니 하면서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머니 자리에 지혜 씨가 가서 앉았네요. 그런데 또 성욱 씨의 그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 그만큼 엄청나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대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마 측 의지한다, 애처럼 의지한다 이런 개념으로만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보다는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상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저는 인터뷰도 그렇고 두 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걸 쭉 들으면서요. 우리 성욱 씨가 자기
자기 의견이 없거나 내지는 아내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다고 느껴지진 않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내를 잃을까 봐 굉장히 네,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아내를 잃는 상실을 경험하는 건 너무나 본인한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굉장히 안 하려고 하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이 사람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네, 그걸 계속 해주려고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라고 했을 때 행동을 하면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모습을 또 보고 네, 네. 좋아했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가 막 이런 얘기까지 드려야 되려나? 우리 지혜 씨가요. 딱 맞는 천생연분 배우자를 고르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슬라임 컨트롤하기 좋지. 아니 왜냐면 그렇지. 진짜 완전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지혜 씨한테는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이런 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은 결국 안정감과 지켜준다는 표현.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네. 모두를 지켜주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훨씬 더 성욱 씨보다 잘 벌어오지만 뭔가 지혜 씨 선에서 통제가 안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대할 때. 근데 또 우리 성욱 씨는 지혜 씨만큼 돈을 벌어오진 않지만 지혜 씨 입장에서는 하긴 통제는 진짜 잘. 통제만큼은 최고죠. 네. 그래, 나 잘하잖아. 네. 전구도 갈게. 네. 요즘에 알잘딱깔센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알아서 잘 딱 맞춰서 깔끔하게 센스. 그렇지. 네. 알잘딱깔센은 없다. 없어요. 없다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잘 딱 맞춰서 깔끔하게 센스 있게. 없지 그런 사람은. 만화에는 있지 만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아주 사랑하고 내가 너무 의존하고 싶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자꾸 서운해지지. 이걸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두 분이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딱 천생연분에 딱 제짝들. 네.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은영 매직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김지혜, 최성욱 네. 부부에게 내려주실 우리 은영쌤의 네. 매직은 자, 뭔가요? 은영 매직 두 분은 끝사랑 오늘부터 1일입니다. 자, 잊지 마시라고요. 좋습니다. 우와. 오늘부터 1일이에요, 1일. 아, 이거 오늘 서로 우와, 나도 이거 네, 봤는구나. 끝사랑이 최고야. 네, 맞습니다. 첫사랑, 번호, 끝사랑. 네. 그래,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면 제일 좋은 거지. 최고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벗겨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저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리고 슬라임이란 표현이 안 잊혀져요. 네, 근데 조금 제가 오늘 배우고 가는 건 그래도 사람이 그 공격성이라고 네. 예, 건강한. 할 말은 해야 된다. 네. 그런 어떤 심지를 꼭 가져야 된다. 그것만 고쳐도 좀 와이프와의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다. 그게 제일 좀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지혜 씨는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약간 이런 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잘 알아주시고 그리고 저희 부부한테도 대화를 하면 좀 해답이 있을 거라고 해주셔서 오늘부터 얘기 잘 해볼게요. 네, 여러분 세상 속 모든 고민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놀러 오세요. 컴온! 놀러 오세요.